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십니다. 우리 JYP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임세현 선임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말미 4시 조금 넘어서부터는 이광수 대표도 함께하니까요. 경제 관련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들부터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그리고 또 유럽 순방 다 마치고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11시 한 반쯤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 도착도 도착인데 마중 누가 나왔느냐, 예, 이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나왔고요.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또 강훈식 실장, 홍익표 수석 등등 마중을 나왔었는데, 일단 요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앞에 있는 이어폰 착용하시면 소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셔. 예? 표정이 안 좋으셔. 김혜경 여사를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소개를 하는 장면도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마이 와이프. 자, 뭐 한 수십 번 경호원들 봤어요. 있고, 예. 저 장면 김민석 총리 먼저 인사하고요. 정청래 대표의 저 인사를 두고 대부분의 매체들이 90도 이걸 또 강조를 했던데요. 예. 저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또 자리 이동하는 모습까지 많은 뉴스 화면들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됐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정말 이게 빨리 일부러 그냥 빨리 지나가신 것 같아요. 사실 저기서 특별히 뭘 할 건 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서로 수고했다라는 얘기 정도 했다고 하는데, 웃을 예. 일이 없으니까. 영상은 이쯤 보시고. 귀빈 통로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없네요. 그냥 차 타고 가버리셨어요. 가네요. 네. 그러고 이제 대통령은 현장을 떠났고,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등은 또 각자 일정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일단 이 영상이 이제 뉴스가 되는 이유가 순방길을 오를 때 환송 행사에는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그 뒤로 8박 10일간의 대통령 순방 내내 대한민국 언론, 특히 정치면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게 민주당 내의 어떤 당권,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우리 JYP께서는? 뭐 특별히 해설할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 뭐. 네, 사실. 맞아요. 네. 사실 좀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특히 귀국 전면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슈화를 시키는 거에 비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가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찰나를 찍어서 각도가 어땠느니라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속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알긴 쉽지가 않죠. 예. 그 귀국 전에 계속 이제 오전에 나와 있었던 프로나 이런 데서 평론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자, 누구한테 얘기를 더 오래 할 것인가? 그렇지. 예, 예. 누구랑 눈을 더 오랫동안 맞출 것인가? 누구랑 악수를 길게 할 것인가? 어깨를 툭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웃는가 얼마나 더 웃는가 이런 걸로 엄청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지금 행위 심리학자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뉴스로 모든 게 매몰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럼요. 기계적으로 빠르게 확 지나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G7 및 유럽 순방한 이후에 그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이 외교 일정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메시지고 하나하나가 또 의미가 있고 그 후속들도 굉장히 챙겨야 될 것이 많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성과를 내일 직접 그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만찬장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만찬장에서 바로 옆자리에 있었고 90분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 SNS 게시글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뭐 펜을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 골프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표현 중에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것 같다. 준비 좀 해야 되겠다. 연습 좀 해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 현실 대화니까. 그렇죠. 실제로 누가 골프 한번 나가자면 이랬다가 며칠 돼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예.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남북 얘기도 많이 하고 본인이 역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중동 얘기도 하고 했다고 하고 또 이번에는 뭐 강한 지도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뭐 프레지던트 미스터 리, you are powerful leader 뭐 이렇게 했겠죠. 이 틈새 시장으로 트럼프 성대모사를 이건 최초인 것 같아요. 여성이 트럼프의 성대모사를 한다는 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되게 이거 근데 이게 우리들끼리의 그 알고리즘 내에서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극우 알고리즘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고 세계관이 살짝 항상 흔들리는 장면이었던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합성 아니냐, 몇 초 90분 맞냐, 저 자리가 아니다라고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현실은 저렇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단 하나. 그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 관계인가? 요거는 한마디씩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세훈 부대변인부터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에게 그게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갈등 관계라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의도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의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건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다.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그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은 뭐 자기가 뭐 찍어 누르고 누구 자르고 뭐 이랬기 때문에 한 거지만 집권 1년 차 게다가 대통령께서 워낙 일도 잘 하시고 또 49.4로 시작됐던 지지율을 거의 70까지 올려놓은 그런 성과가 있는데 무슨 1년도 안 돼서 벌써부터 무슨 당과 여당과 또 대통령의 갈등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정청래 대표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믿지만 그건 깊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 해야겠죠. 네, 정우승 변호사님. 저는 일단 갈등은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대통령 그리고 당 대표 두 분의 그 글이나 이런 곳에서 더 이상 해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노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당권 싸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 싸움이 아니다, 갈등이 없다, 당 대표 임기 초반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걸 들춰내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 나중에 되면 정말 그 후과가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17일까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JYP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갈등이 있죠. 근데 이제 갈등에도 좋은 갈등이 있고 나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나쁜 갈등은 갈등에서 지지율 떨어지면 나쁜 갈등입니다. 좋은 갈등은 갈등에서 지지율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갈등이 과연 있을까? 있죠. 예를 들자면 정책 노선에서 뭐 성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호남에 어느 정도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용인이라든가 경기도 일대에 좀 더 집중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시선을 끌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한다. 그러면 그게 또 좋은 갈등이에요. 정치는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건 나쁜 갈등이에요. 왜? 자리 하나를 놓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게 갈등인 거고, 지방선거의 책임을 누가 최종적으로 질 것인가, 그 갈등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집행 액터가 책임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지난 며칠 동안 이 관련 뉴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뉴스다이브에 출연해주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민주정당에서 노선 경쟁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 노선 경쟁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진행될 때 오히려 그 정당은 발전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선 전혀 이견들이 다들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국면이 노선 경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리 싸움, 표현하자면 뭐 당권 이렇게 표현돼 있으나 그 당권이라는 것이 어떤 아젠다로 무슨 이유로 당권 다툼을 하는 것인지는 없고 친모 이렇게 붙으면서 사람들 사이사이에 이제 줄 서는 것으로만 뭔가 해설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견제해야 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6.3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역전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쭉쭉 빠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는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진단에 약간 이견이 있는 예. 게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당권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안에 노선 투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명성, 민주당스러움을 강조를 해갖고 조금 그 법률 정치 문제에 집중하는, 예를 들어 보안수 사건, 1인 1표에 집중하려고 네. 하는 그런 노선과 중도 실용을 표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뭐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라도에 뭐 어떤 공장을 낼 것이냐 이런 거에 집중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이 누구인가와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가 이미 전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엔 동전의 양면이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 저는 좋은 갈등도 나쁜 갈등도 갈등이 있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는 그래도 8월 17일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 그 변곡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당연히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우승 변호사의 이 얘기는 굉장히 그 보고서 쓰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오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혹시? 갈등이 있어서 그게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이런 노선과 저런 노선의 충돌이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 시민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자리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꼴 보기 싫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뭔가 해석을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지율 떨어진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뼈아프고 또 죄송스러운 게 오늘 대통령 표정 보니까 또 더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순방 그 바쁜 시간 동안 그 1분 1초를 쪼개가지고 글도 그렇게 길게 쓰시면서 저희한테 주문을 했던 거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1600자인데 책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책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여당의 책임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 여당의 책임을 다 하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라라는 대통령님의 그런 진심 어린 그 조언이나 그런 마음인데 그거를 잘 못 읽어낸 우리 여당이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이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사실 지지율을 국정 운영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도 지지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우리 내에서의 어떤 촉발된 갈등이라고 뭐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끌고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마음 들고, 그러한 책임은 그 갖고 있는 권한만큼 다 모두가 느끼고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의견을 좀 얹자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기에 보기 좋지 않은 건 당연하죠. 갈등이 있는 거에선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 이렇게 그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또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말로 이제 패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다. 잠깐 뭐 한 2달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고, 왜냐하면 내전이 사실 진짜 외적이 왔을 때 싸운 것보다 내전이 더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결국 정치도 지향도 노선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 승패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면 그렇다면 노선도 변경될 거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도 변경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이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 내용들 중에 보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나온 문장은 연임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출마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여기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거는 해석의 과잉인가요? 아니면 실제 뭐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건가요? 와, 말도 안 되지.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심각한데요. 예. 저는 그 대표께서 뭐 지금 불출마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사실인지부터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죠.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사실관계 이거는 확인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죠. 예.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나 협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역시 제가 지난번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얘기가 나왔을 때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으로 비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건넌 이후에는 정말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정청래 쪽이라고 나와서 예.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측근 누가 얘기했는지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죠. 불출마를 하면 대통령 당무개입 그러니까 대놓고 대통령이 그 불법을 그동안 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이 무슨 당무개입을 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하신 거죠. 총리 고생했으니까 총리 고생하셨다. 이야기한 게 그게 무슨 당무 논란이 되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그 모 대변인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의 어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어법을 제가 좀 따라 해보면 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라면 스스로가 알아서 잘 네, 정리해 그러니까 그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지만 그러면 이분들 쪽에서는 그동안 본인들끼리 대화할 때는 설마 이런 얘기를 막 했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당무 개입 같은 거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이쪽에서 나오나? 라고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박지원 의원 뭐 당내 원로시고 어른이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오늘 KBS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들도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정 대표의 미래가 있다. 이런 조언도 했는데 정 대표는 죽어도 전당대회에 나갈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했습니다. 사실 그 선거 결과에 더해 지금 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국민의힘의 역전에 당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함께 했거든요. 그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잘못해도 당 대표가 책임은 져야 된다. 동의합니다. 네. 왜? 대통령이 사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당 대표라는 자리가 독배예요. 그걸 알고 여당 당 대표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이 루비콘강 이야기, 네. 루비콘강이 그게 또랑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또랑인데 안 깊구나. 네, 가봤습니다. 큰 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냐면 근저에 정청래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리 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혹시나 당권 뺏기면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이른바 부딪히는 양쪽 진영의 핵심부들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질은 당대표 선거와 차기 총선의 공천권, 대권까지의 행복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 집권 이제 1년 지났는데 네. 참 그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 어색하죠. 자체는. 예. 어색한데 차기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은 우리가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천권이 당대표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누구 당대표 만들자, 이 사람 만들자 이걸로 줄 서가지고 뒤에서 대통령까지 헐뜯으면서 이렇게 예. 이야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 부분을 또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당원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진단하지 말고 여기 서복경 박사 출연하셨다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진단 좀 맡기세요. 평가도 본인들이 집행해놓고 본인들이 평가하지 말고 외부에 맡겨보고요. 그건 이제 선거 이후에 백서 선거 얘기. 백서 예.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권력을 잡아야 안전해진다는 생각에서 내가 권력을 놓아도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공생의 길을 찾는 지혜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제언 드리자면은 불출마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당원 당규 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최고 의결 기구는 전 당원 대회를 한다. 했는데 예. 밑에 가면 대의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전국 당원 대회로 이름을 바꿔놓고 밑에 사항은 하나도 안 바꿔놨더라고요. 뭐 그런 규정부터 해서 지금 당 체제 재정비하고 공천제도 재정비해서 정말 지도부의 입김이 완전 배제되는 그런 공천 룰 한번 만들 기회로 같이 한번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전당대회가 예.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뽑는 전당대회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명망가 정당이고 일상적 대중정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 선진국들의 당원정당 대중정당은 전당대회라는 것이 한 달씩 토론회하면서 예. 정당 노선 정책 방향 집권 비전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집권 비전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같이 소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도부의 불개입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국회의원 공천돼도 만드는 위원회 이런 거 하나 해요. 뭐 이름 짓기는 뭐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네. 해야 돼요, 진짜. 나름의 그게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뉴스다이브에 서복경 대표가 나와서 1인 1표제의 기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당권을 노린다는 그 인물들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 이름만 이렇게 들리고 그 뭐 친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는 진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JYP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와서 이 하는 말들이 들리는 양상보다 댓글창의 양상이 너무나 좀 치열합니다. 격정적이고 격렬하여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걱정하시는 댓글은 좋은 댓글이고요. 욕설이라든가 조롱하는 댓글은 한겨레 유튜브 정도 되면 그거 제가 뭡니까 키워드해서 그냥 삭제해버려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그래? 분들이 뭐 정치 걱정하시는 것 같지만은 정치를 어지럽히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네. 저 그러니까 진짜 우리 박진영 제가 교수님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지는 언젠가 같이 방송했을 때 그 말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예. 엄청 도움된 게 이 정치하는 사람이 댓글들에 흔들리고 거기 따라가지 말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저는 도움됐습니다. 어허. 안 봐버립니다. 이제. 전 근데 진짜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마음에 말씀하신 새겨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댓글에 등장하는 각종 멸칭들 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게 규정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뭐 상징도 있고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색깔을 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왜 언어는 그 사람의 뭐 거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쓰고 계신지가 자기 얼굴이 거기 투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씩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댓글에 오늘 매불쇼 효과 보나요? 라고 댓글이 왔는데 매불쇼가 지금 2주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 며칠 평소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빈집 털인가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뭐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뉴스다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